요즘 20대 분들도 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재밌는, 제 책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흔들리는 20대라고 청년 심리학이에요. 서울대에서 정말 아주 인기 많은 교양 강의였습니다. 네. 근데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잘 물어봐요. 어떤 거가 가장 고민이니 너희들? 굉장히 오래전에는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남자 여자를 꼬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로예요. 무엇을 택해서 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랄까? 내가 잘하는 거랄까? 진로를 어떻게 할까? 취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네, 학생들이 저에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고민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제 손을 들게 되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집을 못 살까 봐 고민이에요. 이랬어요. 학생이, 네, 학부 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한 21살 일 정도 됐겠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웃었을 거예요. 그때 그쵸. 전체 학생들이 막 웃고요. 저도 막 웃었던 거예요. 아니 무슨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가 고민이고 이랬던, 또 키가 돼야지 내 진로라든지 취업 이건데 집을 못 살까 봐 고민이에요 라는 거는 엄청 아주 해프닝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 걔가 진짜 이렇게 예견했나. 요새 다 고민이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벌어도 나는 집을 못 살 거야. 이러는 지금 불안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미 그 이전에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더 불안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해주셨어요? 저 웃고 말았어요. 학생들도 너무너무 웃어가지고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그냥 깔깔깔깔 다 웃고 나도 막 한참 웃다가 아니 벌써 집 살 그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고민이죠. 지금 만약에 또 누군가 손에 들어가지고 교수님 저 집을 못 살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네. 말하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교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걱정하는 거를 일단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뺏기지 말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집을 못 살까 봐가 아니고 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전방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네. 프로스펙티브 세오리인데 그러니까 물잔에 물이 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갈증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저거 물 떨어지면 어떡해.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은 사실은 물을 별로 안 먹어요. 왜냐하면 별로 심리적으로 이게 갈증으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심리적인 거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하면 내 불안이 나를 더 가두고 더 불안해지고 더 이렇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살 거예요. 언젠가. 그죠? 언젠가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거고 나도 뭔가 좋아질 건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지금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맨날 사무실 와가지고는 인터넷이나 막 두드리면서 집값이 떴나 주식이 떴나 이러고 있으면 열심히 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해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 나가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 네,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살 수 있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거기에 노력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도 투자를 하시나요? 비밀이에요. 지금 재테크를 잘 하지 못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욕구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교 욕구입니다. 네, 항상 인간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네.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명예롭게 되고 싶고 이 비교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취 지향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욕구 중에 하나예요. 네. 문제는 우리가 늘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쫙 다운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체력도 안 돼. 나이도 많어. 그좀 요즘같이 나는 완전히 폭망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까?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러한 것들로 갈등을 가지게 되게 하는 거가 바로 이렇게 비교 욕구입니다. 불안한 것을 위주로 비교를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교 욕구가 결국은 스스로에게 우울감을 가져오고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나는 그냥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가 문제죠. 그러면 그 비교를 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좀 진취적인, 좀 좋은 비교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 불안감을요.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불안감이라든지 약간의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아주 원시사회 때 생각해보죠. 늘 동물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위협을 받지 않을까 하고 경계를 하고 있어야지 되고 이러한 거가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혹시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투자한 거가 뭐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늘 경계하고 이러다 보면 불안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거기서 너무 나오려고 하면 그 안에서 올가미가 더 조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를 인정을 하고 이러한 거를 느끼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못할 거야. 주식이 떨어진다?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불가항적이고 힘이 굉장히 세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장을 내가 바꿀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거를 지금 해내겠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거를 해내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특히 과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되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나갔어요, 이미. 이미 투자했어요. 어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껄무새라 그러죠. 하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팔아야 됐는데 팔걸. 어쩔걸. 이 경우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락 먼저 할걸. 내가 조금 더 튕길걸. 뭐 이러면서 걸.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자.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일단은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그거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준비를 하는 앞으로 나갈 거를 생각을 해야지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있지 말자는 거.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복귀를 통해서 더 나은 길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과거 반추. 내가 과거를 계속 되씹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실패한 거를 실수한 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반복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은 잊어버리는 거. 연습을 어떤 방식으로 좀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내가 일어난 일이 있으면 떠오르잖아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더 거거든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남들 앞에서 뭐 창피한 일을 당했다. 뭐 비가 어제같이 이렇게 오는데 막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강남역 한복판에 뛰어가다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분석을 못해요. 못해. 그리고 거기만 가면은 다시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딴 사람들 어머 재밌다. 누가 넘어졌네? 이러고 잊어버려요. 아무도 기억 못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차단시키는 거, 이런 거 연습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지금 아마 투자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자꾸 떠오릅니다. 저도 떠올라요, 밤에. 그렇게 했을걸, 저렇게 했을걸 할 때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까?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열심히 해나가는 거. 이런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꿈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꿈을 가지자 그러면은요, 그냥 꿈을 크게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나는 요만한데 이 많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학 실험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뇌를 찍어요. 뇌파 같은 거를 찍는데 지금 현재 당신은 신중합니까? 따뜻합니까? 지금 자신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해요. 그 다음은 내 미래를 생각해요. 나는 미래 어떻게 될까? 야망이 있다. 얘기하면서 찍어요. 이제는 제3자예요. 아주 친한 친구 아니고 약간 멀리 있는 우리 부장님.
예를 들어서요. 네. 약간 잘 확실하게 뭐 지인처럼 친구처럼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뇌파를 찍어요. 그렇게 해서 그 뇌파를 비교를 해봤더니 자기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고 내가 그냥 대충 아는 사람하고 생각할 때하고 똑같아요. 오. 그건 뭐냐면 자기 미래는 타인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나예요. 그냥 멋진 나, 현실적인 나만큼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그런 미래에 왜 우리 뭐하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꿈은 잡아놓고요. 네. 중요한 거는 갑자기 내가 1년 만에 부자 돼가지고 집 사나요? 요새 여러분들 주식 떨어지고 코인 떨어지는데 그게 올랐다 그래서 갑자기 집 한 채가 뚝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완대한 꿈을 찾고 가지면 계속 실망만 크거든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가 아니고요. 대강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기는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일은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맨날 이제 코로나 풀렸다고 저녁에 술 마셔, 아침에 늦게 나가 좀 졸고 있다가 해장하러 나가 이렇게 일은 엉망으로 하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봤자 갈 수가 없거든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스톡데일 장교에 관한 그 이름을 가져온 건데요. 이 사람이 베트남전에 갔다가 포로로 이제 잡히게 돼요. 수감생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냥 무작정 이번 크리스마스 때 분명히 사면이 내려질 거야. 그래서 나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막연한 꿈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날이 딱 됐어요. 안 일어나 아무 일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이제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일 없네. 막 이러면서 결국은 힘들어해서 죽게 되더라. 그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포로생들에게 비현실적인 꿈 하지 말고 네. 지금 언젠가 우리는 나갈 거야. 나가는데 현실을 해나가면서 나의 낙관적인 목표를 이뤄가자라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나왔대요. 중요한 거가 내 꿈은 어느 정도 있대. 그냥 막연히 있는 거가 아니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책 같은 거 좀 읽게 되면 바라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리라는 말을 네.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랑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내 말이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 그 자체. 그래서 다 적으라 그러고요. 그때 자기 모습을 이미지화하라 그러거든요. 네네. 이미지로 계속 떠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10년 후에 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떠올리고 말자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작은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 작은 일들을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 만족감이 있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쌓아가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그래서 내가 8시간씩 하루에 잔다. 하루 24시간에 3분의 1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90년 산다 그러면 30년을 자고 있어요. 그 너무 생각이 아깝다. 엄청 크네요. 너무 크죠?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 4-5시간을 줄였거든요. 8시간 자는 사람이 갑자기 4시간을 어떻게 잡니까? 알람을 켜놓고 뭐 별짓을 다 하고 하는데요. 정말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며칠 해보면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5분만 일찍 일어나요. 5분만 줄여요. 딱 5분만. 딱 5분만. 네.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 5분, 그 다음 5분. 몇 달 되면은요, 1시간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5분, 5분, 5분. 이렇게 해서 나가면 또 줄여져 있어요. 잠 줄여져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줄여 나가신 거네요. 네. 한 2시간 줄여지니까 그 다음 2시간 줄어드는 거는 쉽게 줄어들어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성취해 나갈 때 나의 큰 목표도 될 거다 하는 거죠. 직업을 구하면서 이 일이 진짜 나한테 맞는 건가, 내 적성에 맞는 건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처음 입사하고 나서 입사 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퇴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모든 분야에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때에 처음엔 너무 신나요. 취업이 안 되다 취업됐으니까 막 신나서 다닙니다. 막 목에 사원증 태그 막 그냥 그것도 막 퇴근할 때도 달고 가고 싶어요.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 시기가 얼마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럴 때는 하니문 피어리드다 그래요. 하니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결혼해서 하니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대학생 때도 대학생 되면 막 처음에 신나요. 신입생 때 막 이상하기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래 보지만 이제 한 중간 정도 가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중간고사 성적 하나도 안 나와. 네.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은 신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우울해지고 다운되는데 저는
정말 1년은 견뎌봐라. 정말 그거는 한임은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낙담하는 거지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1년을 버텨봐야 나한테 맞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직종마다 좀 다르고 이러겠지만 그래도 1년은 버텨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연결이 되죠. 연결이 다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게 너무 나한테 안 맞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어느 이렇게 보면 어머 이때 이렇게 내가 이걸 안 하고 이걸 했으면 내가 이 길로 안 들어왔겠구나. 근데 할 때는 몰라요. 물론 그때도 이때 조금 내가 빨리 그만뒀을 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싫은 거를 하니까 그래요. 열정적인 사랑에 빠질 때는 모든 게 다 즐거워요. 지하철 안에서도 만나러 갈 때는 신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 스스로 자꾸 나 이거 좋아해. 세뇌까지도 시켜야 돼요. 마이클 조던이 사실은 자기의 꿈은 야구 선수였어요. NBA에서 3번을 자기가 우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 이제 이 정도 농구를 했으니 이제 야구로 가야지. 그리고 야구로 턴을 했대요. 한번.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하고 자기가 잘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걸 할 건지 아니면 잘하는 걸 할 건지 하는 거가 고민인데요. 아돌프 아들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호감 가는 거를 하되 현명하게 하라 그랬어요. 현명하게. 네. 내가 좋다고 결과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건 현명치 않은 거죠.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잘하는 게 있을 건데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쵸. 직업으로 안 택할 때는 내가 잘하는 일, 뭐 돈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이거를 취미로 한다든지 하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갈아타는 거죠. 좋아하는 일이 내 직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두 개를 근데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저울질해서 잘 나가는 거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젊은 층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모르겠대요.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막 자기를 자기 비하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때 얘기 드리는 거가 뭐든지 시도해보고 나 이거 좋을까? 제가 머리 안에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뭐 기회가 있으면 시도해보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보든지 뭐 인턴으로 해보든지 해보고 이거 나한테 안 맞는다. 난 이건 절대 못하겠다. 하는 것부터 지워나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행동해본 반경 내에서만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걸 벗어나 버리면 아예 생각이 나질 않잖아요. 접할 기회를 얼추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상담하러 온 어떤 학생 중에서 농생대 학생인데요. 네. 이 학생이 자기는 원래 미술을 잘하기 때문에 미대로 갈 거래요. 그래서 아예 학교를 퇴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능을 봐가지고 미대를 간다. 그래서 제가 한 조언이 뭐냐면 일단은 미대 수업을 들어봐. 과목을 신청해서 듣든 청강을 하든 들어서 한번 진짜로 접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맞겠다. 그럴 때 점차적으로 이거를 찾아가라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내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완벽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머 나 이거 좋아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래갖고 진짜 그게 직업이 돼 보면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지혜, 그러면 시간도 잘 쪼개서 해야지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꽉 깨물고 정말 이거만은 최고가 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성장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 그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얼만큼의 노력이었느냐 하는 건데요. 네. 우리 그 심리학에서 10년의 법칙이라는 거 있거든요. 진짜 전문가도 그거를 해갖고 10년 후에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그랬고요. 상대성 원리를 10년 전에 그런 틀을 잡아놨는데 그걸 다듬고 해서 10년 후에. 그런데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해밍웨이도 그랬대요. 자기 그 작품이 뜰 때까지 그 전에 이미 원고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원고였거든요. 시도할 때 실패를 이겨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해리포터 네. 작가 있죠. 네.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시죠. 그 사람 12번 거절당했잖아요. 그 원고를 다 가지고. 그러면 12번 실패한 거야. 12번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12번을 견뎌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 뭐 12번 떨어져 봤냐?
이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 몇 점을 그림을 남겼을까요? 14,000점 그렸습니다. 14,000이요. 그냥 그려낸 거예요. 그냥 거의 노력으로 거의 채운 거네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린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뜰까 안 뜰까는 고민도 안 했어요. 이 피카소가 자기가 조금 유명해지면서 야 이거 뜰까? 될까? 안 될까? 그렸으면 그만큼 안 나왔겠죠. 그 고민을 하는 순간에 그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겠네요. 그랬겠죠. 그리고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라. 법에 어긋나는 것 빼고는 무조건 해라.